꾸미님들 안녕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전문직 공부나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로 양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플래너 사용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꾸미님들, 오늘은 플래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냥 플래너를 잘 작성하고 그리고 파워제이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은 1년, 그리고 세무사 시험, 전문직 시험은 약 2년 10개월 정도 직장 병행도 하고 전업도 하면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도 저는 공대 나와서 제약회사 다녔기 때문에 행정법 그리고 국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서 1년 만에 합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가짐으로는 좀 절실함이 정말 유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는 이렇게 플래너를 항상 저는 사용을 했고, 네, 이게 방법론적으로는 저의 나름 단기, 다른 분들이 빠르게 합격했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단기 합격에 좀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가장 많이 투표해주신 플래너 사용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지만 전문직 시험은 양이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죠. 해도 까먹고 봐도 어렵고 네, 그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1, 2 그리고 1차만 해도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도 있기 때문에 양이 꽤 많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그렇죠.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2과목 더 있고 7급인 경우는 헌법 플러스 알파까지 더 많죠.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플래너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늘 정말 재무회계, 세무회계만 열심히 하고 세법학 안 하고, 그리고 재무회계만 하루 종일 하고 직장 병행하면서도 재무회계만 하루 종일 해도 똑같이 힘들어요. 내가 골고루 모든 과목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두 과목만 해도 충분히 양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많이 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하게 된다거나 손이 가는 과목만 계속하게 되면서 한두 과목이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게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두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꽈락이 되거나 시험이 탈락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 과목 골고루 크게 못하는 거 없이 봐야지 합격하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손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제가 손이 안 가는 과목은 정말 며칠씩 그냥 빼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빼먹을 수 있어요. 정말 하다 보면은 손이 안 가는 거 오늘도 안 가고 내일도 안 가고 내일 모레도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3, 4일은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전문직 시험 그리고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모든 과목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골고루 잘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플래너를 작성해 주시고 내가 이걸 다 이제 했는지 클리어 했는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욕이 앞서서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절대 할 수 없는 계획은 안 세우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내가 이거를 2문제 푸는데 얼마가 걸린다, 3문제 푸는데 얼마가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 시간에 나는 이렇게 몇 문제를 풀겠다라고 다 이렇게 안분을 해요. 그리고 계획 세울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무 몇 문제, 원가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시간 안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능력치를 뽑아서 이렇게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문제 이렇게 적어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법인세 3시간이 할당이 되었어요. 그럼 그 3시간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강의 수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3, 4, 5강 듣기, 6, 7, 8강 듣기 이런 식으로 강의 수를 적어놓고 그거를 꼭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나는 2개월 안에 끝내겠다 하면은 해놓고 강의를 몇 강씩 들어야지를 다 이렇게 안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2개월 안에 끝나겠다고 하고 2개월에 끝낸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좀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하면은 2개월 반, 3개월에 끝낼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나마 세우기 때문에 2개월 반, 3개월 안에라도 끝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조금 딜레이 되는 편이었었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했고, 예, 강의 들을 때는 이렇게 강의 수에 대해서 수로 이렇게 안분해서 각 시간, 뭐 재무에게, 세무에게 각각 할당된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들을 수 있는 강의 수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진도를 뺐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정하고 각 과목 중요도 및 제가 부족한 그런 과목들 딱딱딱 적어놓고 각각 시간을 할당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 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과목이나 중요도 순 이렇게 두 개를 적절히 생각해가지고 이 과목에 몇 시간 써야겠다, 이 과목 몇 시간 써야겠다, 이 과목은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다 안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과목의 최대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과목의 최대치를 각각 다 적고, 네, 적고 그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키려고 제 스스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9시부터 11시까지밖에 재무 회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업일 때도. 전업일 때 은근히 나태해지기 쉬운 게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지고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딱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재무 몇 문제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저한테 재무 회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급하기도 하고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공부하기도 해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11시부터 1시까지 원가 하면은 9시부터 11시까지 정말 진이 빠져요. 이때 재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의 능력치만큼을 적어놨잖아요. 재무 이 시간에 이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하고 나면 빨리 하면 조금 쉬는 시간이 생길 때도 있고, 거의 그런데 그런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하고 11시에 딱 과목 바꿔서 이제 원가 하고 또 막 달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스스로 좀 촉박해질 수도 있고 좀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 기간에 하루하루가 저와의 싸움이고, 한 시간도 저와의 싸움이에요.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지치고 원가를 펴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바꿔서 다른 법인세를 먼저 피는 거예요. 법인세를 막 하고. 그런 유동성을 좀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꼭 이렇게 체크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지우고.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지울 때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 이런 순서인데 중간에 과목을 바꿨잖아요. 그럼 하나가 이렇게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다 체크하고 하고 싶은 거대로 하다가 마지막 이유까지 싹 이렇게 해서
지우고 공부를 끝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못하면 자면 안 돼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험 한 달 전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 저희가 뭘 볼지를 꼭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놓지 않으면 시험 앞두고 정말 기본 몇천 페이지의 책들과 엄청난 그 막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들이 막 쌓여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머릿속에 들고 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더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꼭 정해놔야 돼요. 아무리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도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보지 않으면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일주일 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뭘 볼지를 꼭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가관리회계 이제 연습 문제를 그 인쇄진 그 어떤 선생님 거를 계속 하나를 풀었는데 저는 1년이면은 정말 그거를 제가 달달 외우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워낙 다른 과목도 많고 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게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1년 넘게 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들어가는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책을 막 보면서 범위를 넓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만 계속 보고 틀린 문제를 계속 보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나 개념을 다른 각도로 보는 연습을 하고 시간 관리를 했고요. 그 연습서에 있는 문제를 제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풀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틀린 거 정말 일주일 뒤에 또 틀리거든요. 다시 풀어도. 그리고 이 1장 하다 보면 3장 까먹고 3장 하다 보면 5장 까먹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그 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풀어도 계속 풀리는 문제들은 별표나 특별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집중해서 풀어야겠다. 그런 문제들을 꼭 체크해놨어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정말 이제는 안 틀리겠는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스킵하고 내가 다시 헷갈릴 것 같고 다시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은 표시를 해뒀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과목이 그렇거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뭐 객관식 행정소송법, 재정학도 저희가 헷갈리거나 틀렸던 개념들은 계속 반복해서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안 틀릴 때까지 더 반복해서 많이 풀어서 시험장에서는 안 틀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틀렸던 거나 자주 틀렸던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꼭 내 걸로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그런 거는 시험 일주일 전, 시험 한 달 전 이때도 계속 집중해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골라나가는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는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봐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내가 뭘 봐야 하지라고 너무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꾸미님들도 지금 공부하시면서 계속 그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 시험 하루 전에 내가 뭘 볼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적어놨던 건데 어제 본 거 오늘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 가속도가 엄청 붙고 다음에 볼 때 시간 절약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보고 또 보고 누적하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날 풀었어요. 근데 틀린 게 있잖아요. 틀리고 어려운 거는 그날 이제 저녁에 공부 끝나고 봐도 그날 분명히 틀렸을 때 다 답지 보고 이해했는데 밤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보면 또 약간 뭐지? 왜 이거 뭐라고 적어놓은 거지? 하면서 또 약간 헷갈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에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틀렸던 걸 또 한 번 보거든요.
그러면 또 해요. 내가 이걸 틀렸나? 예, 그 정도로 하루가 지나면 또 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봐줘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 그렇게 틀렸던 문제나 제가 그 주에 풀었던 거는 또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날 한 주에 총 한 3번 정도를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많으면 4번? 그날, 예를 들어 그날 풀어서 틀렸던 거, 그리고 그날 저녁 밤에 집에 가기 전에 틀렸던 거 위주로 보고, 다음날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주말에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다음 주에 풀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이거 문제 틀렸어요, 원가를. 근데 이걸 틀려서 엄청나게 이해를 하고 했는데 이거를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다시 보잖아요. 잠깐 엄마가 오셔가지고 다시 찍을게요. 네, 그 문제를 힘들게 이해해서 약 1시간 정도로 써가지고 간신히 이해를 했는데, 그 문제를 그날 저녁 다음날 주말에 다시 안 보고 다시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똑같이 모르겠고 똑같이 생소하고 똑같이 1시간이나 더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틀렸고 어려웠고 그런 문제들은 꼭 그날 밤에 공부 끝나고 한 번 더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주말에도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봤을 때 훨씬 익숙하고 수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좀 나중에 깨달았는데, 진짜 깨달았으면 더 짧은 주기로 반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틀려서 저는 열심히 그날 풀어서 해답까지 다 달아놨으니까 이거 한 또 1, 2주 뒤에 봐도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했었어서, 근데 1, 2주 뒤에 봤는데 처음 보는 문제 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또 쓰는 게 너무 아까웠었거든요. 꾸미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플래너 적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뒤에 3개 해놔서 그날 한 번 보고 다음날 또 보고 주말에 또 보고, 이렇게 한 주에 3번 보자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칸을 3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틀리거나 어려운 그 개념들을 총 그 일주일에 3번을 본다는 의미로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공부 시간을 옆에다 이렇게 항상 체크해 놓으면서 적었고, 공부한 걸 이렇게 다 쳤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딱 치고 수요일 되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이제 목, 금, 토, 일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네. 네, 그런 지표가 되고, 힘들 때면은 막 그 전에 했던 거 넘겨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성적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주제를 매일 2개씩 보자는 목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냥 2개씩 짬날 때 조금씩 보고,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딱 그 주제를 적어놨어. 조세특례제한법 주제 적어놓고 주말에는 몰아서 쭉 보면서 제목만 보면서 내가 어떤 주제 공부했지 머릿속에 떠올려봤어요. 왜냐면 양이 조특은 너무 많아서 특별히 시간 내서 외우기는 좀 아깝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했거든요. 비록 이번 조특에 제가 많이 준비한 주제는 나오지 않아서 못했지만 전 거의 100개 가까이 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실무하고 이제 세무사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열심히 한 제가 제일 기특한 순간들이 많아요. 실제로 조특이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감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떤 감면 막 들어오면은 맞아, 이거 조특 어디였는데 조특 뭐였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2개씩 하고 조특을 최대한 들고 가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결국에는 실무를 하잖아요. 근데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말 꾸미님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꾸미님들은 이런 방법으로 매일 그냥 2개씩 이렇게 조특 들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중요한 과목들에 치기 쉬운 조특이거든요. 네, 그래도 배점도 좀 꽤 되고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가져가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플래너의 장점이죠. 이런 걸
안 써놓으면은 조특은 정말 이 11월이거든요. 이때는 정말 가져가기 힘든 세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했어서 마지막에 큰 부담 없이 거의 100개 가까이를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가 제가 플래너를 사용했던 이유, 플래너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계획 같은 거는 강의 들을 때는 강의 수, 시간 보고 강의 수로 체크를 했고, 문제 풀 때는 대략 그 할당된 시간 안에 제가 최대로 풀 수 있는 문제 수를 적어 놓고, 그 문제를 그날 풀고 저녁에 틀린 거 위주로 보고 다음날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보고 주말에는 몰아서 누적 복습하고 이러면 계속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 한 달 전에는 진짜 많은 문제를 간신히 뭐 1시간 2문제 풀었다면은 그때는 몇십 문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매님들도 플래너로 관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딱딱딱 했다는, 이게 탁탁탁 긋는 그런 재미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시면서 내가 시험 한 달 전, 시험 일주일 전, 시험 하루 전에 무엇을 볼지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말 가장 중요한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당황하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꿈님들 공부하시면서 내가 시험 하루 전에 뭘 보지? 시험 한 달 전에 뭘 보지?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상으로 이 사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